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코 3기 송준영이고 회장님의 부탁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컨퍼런스 때도 한번 감기 걸려가지고 양해를 구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감기가 안 나와가지고 저번에 기침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제가 지금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레지 디스레이션이라는 분야입니다. 우선 이 분야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걸 왜 사용하는지 그 모티베이션을 설명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모델 사이즈 굉장히 커지고 있죠. 옛날에 트랜스포머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사이즈가 0.05B 정도여가지고 이게 한 100M 정도 될 텐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뭐 무호의 법칙이라고 이게 NLP에도 거의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뭐 LLM을 쓴다 하면은 뭐 라마 같은 경우 뭐 기본 7B, 뭐 8B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이제 뭐 콜앱에 올리면은 뭐 GPU 터지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모델 사이즈가 왜 커졌냐? 그 질문 답을 하려면 사실 답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냥 모델 사이즈를 키우니까 성능이 좋아졌다. 그 이유인데 그걸 좀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자면은 그 LLM의 그 스케일링 러에 대해서 그 논문이 있었는데 그 논문에서 했던 말이 그 컴퓨팅 파워를 늘리고 대저스 사이즈를 더 크게 하고 그냥 파일 속도도 증가를 시키면은 성능이 좋아진다. 이론적으로 증명을 하고 실제로 경험적으로도 모델 사이즈를 키우는 것만큼 성능 향상 효과적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델 사이즈는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모델 사이즈를 키우는 방법 외에도 성능을 높이는 방법으로 앙상블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앙상블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데이터 톤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알 것 같은데 그냥 모델 여러 개 학습을 해가지고 그 모델 간의 아웃풋을 합쳐가지고 이제 좀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그런 방법인데 이런 기법으로도 성능 향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앙상블을 사용하든 아니면 뭐 파운데이션 모델처럼 좀 모델 사이즈가 큰 걸 사용하든 실용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우선 메모리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LLM 같은 경우 GPU 올리면은 바로 뭐 GPU 쿠다가 터지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고 앙상블 같은 경우에도 뭐 모델 작은 걸 여러 개 쓰면은 그게 뭐 쌓이다 보니까 GPU에 다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메모리에서 한계가 있고 또 추론 시간에서도 LLM 인퍼런스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듭니다. 또 앙상블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개를 인퍼런스 하려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뭐 메모리랑 뭐 추론 시간 이런 측면에서 실제로 서비스에 배포하기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온 디바이스에 뭔가 모델을 배포하고자 하면은 컴퓨팅 파워가 쓸, 컴퓨팅 파워가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모델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나오게 된 게 널리지 디스레이션입니다. 티처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이제 높은 정확도를 가진 복잡한 모델 앞에서 언급을 한 뭐 파운데이션 모델이랑 앙상블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성능을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정확도가 95%로 매우 높지만은 뭐 추론 시간이 4분 정도 걸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가정을 해보면은 뭐 정확도가 아무리 높아도 추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에 배포하는 데는 이제 사용자들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튜던트 네트워크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스튜던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 티처 네트워크의 지식을 학습을 한 단순한 모델을 의미를 하고 이제 모델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서비스 배포에 적합하게 돼요. 성능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은 뭐 그 모델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초 네트워크만큼 성능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90% 정도로 그 성능이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오고 이제 반대로 모델 사이즈가 또 작기 때문에 추론 시간이 10초 정도로 굉장히 짧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서비스 배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티처 모델의 어떠한 지식을 스튜던트 모델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결국 이 놀레지 스테이션을 왜 하느냐를 이제 한 가지 질문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약간 어떻게 하면은 좀 좋은 모델 성능을 모방하는 좀 서비스 배포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가벼운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해당 방법론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기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제목이 논문 제목이죠. 또 이 논문 같은 경우에 2024 유립스 발표가 되었고 인용수 같은 경우에도 2만 회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이력이 많이 된 유명한 논문입니다. 또 저자에 보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제프리 힌턴 교수님도 보이시고 뭐 제프린 교수님도 보이시는데 우선 이 논문을 처음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해당 논문에서는 처음에 엠니스트라는 이미지 분류 태스크를 예시로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또 널리지 테슬레이션 안 하는 세팅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러스 펑션 같은 경우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하죠. 이제 그 네트워크에서 이제 아웃풋으로 나온 로짓을 소프트맥스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 클래스 프로버빌리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확률 분포를
이제 원한 인코딩이 된 이 하드 타겟, 그러니까 정답은 1이고 나머지는 0이 된 이 하드 타겟과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통해서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KD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디스레이션 로스가 추가가 되는데요. 이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 간의 이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스튜던트 모델이 티처 모델의 아웃풋인 그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모방할 수 있기 위해서 K divergence를 사용을 합니다. K divergence 같은 경우에 뭐 확률 P랑 Q가 있다면은 그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P라는 확률 분포가 Q라는 확률 분포에 점점 근사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좀 더 큰 그림을 보여드리자면은 그 KL 레버넌스만 쓰지 않고 결국 어떤 로스를 사용하게 되냐면은 그 디스레이션 로스랑 스튜던트 로스 간의 이제 가중합을 로스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디스레이션 로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KL 레버넌스, 그다음에 스튜던트 로스는 이제 그 KD가 없이 쓰는 세팅에서 사용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그 소프트 타겟에서 릴레이지로 간주를 하는데 아까 처음에 그 어떤 놀레지를 디스레이션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티처 모델의 놀레지가 뭐 물론 정답 레이블에도 있겠지만 그 정답 레이블이 아닌 그 외 레이블에 할당이 되는 그 확률 분포가 좀 더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정답이 캣인데 이 캣이 정답이라는 거는 사실 프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통해서도 충분히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그 외 확률 분포,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이미지가 뭐 둘 다 카우랑 더그가 아니지만 뭐 카우보단 더그에 더 가깝다라는 지식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롤 디스레이션 하는 것이 유의미하고요. 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리자면은 어, 이, 세, 이 이미지들이 제 기억으로 그 이미지넷에서 가져온 건데 여기서 뭐 맨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 정답은 레오파드인데 이 동물이 치타보다는 제규에 가깝다는 지식이 꽤 중요하게 되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티처 모델 같은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이 좀 좋기 때문에 그 정답 레이블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확률을 할당을 하는 그 하이 컨피던스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제 지금 보신 예시에서는 그나마 좀 양호한 상황이어가지고 뭐 제교랑 치타에도 어느 정도 확률을 할당이 되어 있는데 뭐 엠리스트처럼 좀 클래스가 좀 적은 상황에서는 이게 좀 극단적으로 가가지고 그 정답 레이블에 할당되는 확률이 0.999 정도로 가깝게 되고 나머지 클래스에 대해서는 거의 0.0001에 가까운 굉장히 작은 값이 할당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외 레이블에 대해서는 로스를 계산할 때 영향이 거의 안 미치게 돼가지고 이게 반영이 잘 안 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티처만의 놀리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어떤 해결 방안을 도입했냐 하면은 이 서프맥스 템퍼레처라는 해결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서프맥스를 계산할 때 각각의 로직 값에 대해서 엑스포넨셜 값을 취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취할 때 그냥 단순하게 취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템퍼레처만큼 나눠주는 그 템퍼레처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익스포넨셜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 외에 하나면은 예시를 보여드리는 게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 템퍼레처가 1일 때가 이제 템퍼레처 스케일링을 하지 않는 상황이랑 똑같고 템퍼레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값들이 이제 그 나눠지게 돼가지고 좀 값들의 차이가 굉장히 적어지겠죠. 템퍼레처가 50 정도로 극단적으로 커지게 되면은 이제 모든 값들이 익스포넨셜을 취하기 전에 좀 작아져가지고 그래도 균등하게 평평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템퍼레처가 반대로 작아지면은 이제 값이 높은 값에 대해서는 익스포넨셜이 더 크게 되고 그 외 값에 대해서는 이제 확률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방지하고자 했던 게 템퍼레처가 작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확률 값이 굉장히 낮게 할당되었던 그 클래스 레벨에 대해서 이제 그 확률 분포를 이제 좀 평평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템퍼레처를 보통 1보다는 큰 값을 사용을 하고요. 해당 논문에서는 한 3, 4 정도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그 KD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여기까지고 이제 어떤 지식을 디스플레이션 할 것인가 그 노리지 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크게 리스폰스 베이스랑 뭐 피처 베이스, 릴레이션 베이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리스폰스 베이스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큰 그림인데 리스폰스 베이스 올리지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아웃풋에서 나온 그 클래스 프로베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피처 베이스 같은 경우가 아웃풋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그 중간 레이어에서 이제 좀 히든 스테이트들을 의미를 하고 릴레이션 베이스 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한 개별적인 피처들이 아니라 뭐 그 인풋 레이어랑 뭐 아웃풋 레이어 간의 뭐 피처들의 관계
여러 피처맵 간의 뭐 관계를 놀래지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리스폰스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여드린 세팅처럼 그냥 단순한 세팅을 의미를 하고 그래서 아웃풋에 대해서 나온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에 대해서 헤일 에버전스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이제 반대로 단순한 만큼 이 티처로부터 충분한 놀레지를 배울 기회가 적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디스레이션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이제 반대로 피처 베이스 논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 티처 모델의 인터널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피처들을 학습을 하기 때문에 피처 모델로부터 좀 더 많은 지식을 배우게 돼가지고 디스레이션이 좀 더 잘 될 수 있지만은 이렇게 더 많은 피처에 대해서 로스를 적용하는 만큼 컴퓨테이션의 양은 좀 증가를 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 예시를 한 가지 보여드리자면은 이건 버트를 디스레이션 한 타이니 버트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는 티처 모델에 어떤 놀레지를 디스레이션을 했냐 하면은 각각의 레이어마다 이제 아웃풋으로 나온 히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제 MS 로스를 적용을 하고 또 어텐션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이제 그 어텐션 로스를 적용해가지고 디스레이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유형이 그 릴레이션 베이스 놀리지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피처들 간의 관계나 아니면은 뭐 인풋과 아웃풋처럼 뭐 하나의 샘플에서의 피처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배치가 있으면은 그 배치 내에서 여러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그 데이터 샘플 간의 관계를 디스레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데이터 샘플이 있으면은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바로 티처에서 스튜던트로 디스레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샘플 간의 그 스트럭처를 놀리지로 간주를 해가지고 트랜스퍼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트레이닝 메서드. 이제 what이 아니라 디스레이션 어떻게 할 것인가. 그 how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면은 이것도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셀프가 있고 앞에서 보셨던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 오프라인 디스레이션인데 이 세팅 같은 경우에는 티처 모델을 우선적으로 풀트레인을 하고 티처 모델 학습을 한 다음에 티처 모델의 널리지를 스튜던트 모델한테 디스레이션 하는 양상이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을 동시에 학습을 하는 방법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셀프 디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얘도 온라인 디스레이션처럼 동시에 학습을 하긴 하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점은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이 이제 같은 모델 구조라는 게 이제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디스레이션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티처 모델을 먼저 학습한 다음에 티처 모델을 프로센 시켜가지고 스튜던트 모델로 놀레지를 디스레이션 하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시에 학습을 하는데 아까 뭐 어떻게 하냐 하면은 뭐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여러 네트워크가 있고 티처 모델로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 만들기보다는 여러 모델 간의 그 앙상블 로짓이 티처 모델 역할을 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각각의 네트워크마다 시드를 랜덤으로 초기화해가지고 랜덤으로 초기화를 하고 그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해가지고 인풋 데이터와 다르게 학습을 해서 서로 다른 N개 네트워크를 학습을 합니다. 각각의 네트워크로부터 로짓이 나오는데 이 로짓을 앙상블 해가지고 그 앙상블을 티처 모델로 간주해서 이제 그 로짓으로부터 백프로퍼게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셀프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이 동시에 학습이 되고 또 같은 모델을 사용하는 구조인데 얘 같은 경우에 그 비교 온 티처라고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은 여기서 좀 핵심만 짚고 넘어가자면은 그 모델의 그 최종적인 아웃풋으로부터 이제 로짓이 나오고 그 로짓에 소프트맥스를 태워가지고 최종적인 프로베빌티 디스트리뷰션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지막 레이어에 대해서 이렇게 소프트맥스를 취할 수 있지만은 그 전 레이어 대해서도 똑같이 그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그 프로베빌티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논문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 마지막 레이어에서 나온 그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나온 그 프로베빌티 디스트리뷰션을 티처 모델의 널리지로 간주해가지고 이제 그 앞에 초기에 있는 레이어의 아웃풋에 대해서 일종의 가이던스로 작용을 하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레이어가 앞쪽에 있는 레이어에 티처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셀프 디스틸레이션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고요. 근데 디스틸레이션은 항상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패한 경우도 있는데 주로 많이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티처랑 스튜던트 모델 사이에 좀 그 discrepancy, 그러니까 좀 서로 간에 그 브레이크가 큰 경우에 좀 실패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티처 모델의 사이즈가
스튜던트 모델보다 훨씬 큰 경우 이 스튜던트 모델이 티처 모델 널리지를 학습을 하기에 충분한 캐퍼시티가 갖고 있지 못해가지고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A의 그래프가 이제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성능이 더 좋은 모델을 티처 모델로 사용한 경우인데요. 이 노란색이 티처 모델의 성능인데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성능은 좋아지죠. 근데 그 파란색 같은 경우가 디스레이션 했을 때 스튜던트 모델의 퍼포먼스인데 이게 처음엔 증가하다가 티처 모델의 크기 더 좋아질수록 이제 감소 양상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서는 더 좋은 모델이 아니라 더 좋은 스트래테지를 썼을 때 그 양상을 나타낸 건데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KD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가 KD를 적용했을 때보다도 성능이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스튜던트 모델과 티처 모델 사이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우선 이 논문에서는 티처 모델의 정확한 확률 분포까지 학습을 할 필요가 없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클래스 ABCD가 있으면은 결국에 뭐 정확한 확률 값을 학습을 하기보다는 뭐 A보다 B에 더 높은 확률 할당이 되고 뭐 B보다 D에 높은 확률 할당이 되고 그 클래스 간에 그 상대적인 관계가 중요한 거다. 그 상대적인 관계만 학습을 하더라도 티처 모델 널리지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확률 분포를 서로 근사하는 KL 에비던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로 간에 relative rank만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피어슨 코렐레이션을 로스 펑션으로 적용을 하고요. 또 다른 논문에서는 이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 사이에 티처 어시스턴트라는 그 중간 사이즈의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티처 모델이 스튜던트 모델한테 바로 그 널리지를 디스레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티처 모델이 그 티처 어시스턴트한테 먼저 널리지를 디스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티처 어시스턴트가 스튜던트한테 디스레이션을 하는 그런 단계적으로 디스레이션을 하는 방법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을 했고요. 또 다른 논문에서는 뭐 제목에서도 뻔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 사이에 그 널리지 디스레이션을 했을 때 그 차이가 레지듀어 에러라고 표현했는데 즉 그 에러만큼만 이제 어시스턴트가 학습하는 방식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완화를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드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는 뭐 피처 베이스 노리지 디스레이션과 그 다음에 리스폰스 베이스 어, 노리지 디스레이션을 더 적용해가지고 로스가 보시면은 피처 로스도 있고 뭐 로지 로스도 있고 로스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 저희가 줄여고자 하는 게 스튜던트 로스잖아요. 그래서 기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로스를 다 적용했는데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는 이 스튜던트 로스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은 그 스튜던트 로스로부터 이제 계산이 된 그 그레디언트 벡터랑 나머지 로스에서 계산이 된 그 그레디언트 벡터 간의 사인 시밀러리티가 일정 스레스홀을 넘을 때만 그러니까 스튜던트 로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논리지일 때만 디스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결국에 디스레이션 할 때 중요한 게 뭐 어떠한 지식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어떠한 지식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세 가지, 리스폰스 베이스랑 피처 베이스, 릴레이션 베이스 세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는 뭐 오프라인, 온라인, 셀프 디스레이션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가장 큰 방향성은 뭐 성능이 좋지만 이제 좀 배포하기에 좀 무거운 모델을 모방한 가벼운 모델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의 방향성이고 논문들 보면은 대부분 CV 분야에서 적용이 되지만은 뭐 알 수 있다시피 이게 특정 모달리티에 국한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오디오랑 NLP 분야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실제로도 해당 분야에서 디스레이션 하는 논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 사이에 캐퍼시티가 좀 큰 경우에는 디스레이션이 잘 통하지 않고 해당 문제를 제외하고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고요. 해당 발표에서 언급을 하지 않은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는 만큼 좀 방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